자, 나머지 문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단원 문제 풀고 있습니다. 자, 9번. 그림은 어떤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무슨 발전이죠? 화력발전이죠. 화력발전인데 화력발전 중에서도 증기터빈 화력발전이죠. 자, 화력발전소이다. 맞고. 자, A에서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 A가 어디예요? 여기 터빈이죠. 터빈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운동 에너지를 뭐로 바꿔준다?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다. 자, 발전에 사용되는 발전기죠. A가 터빈에 붙어 있는 게 발전기죠. 발전에 사용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자, 결국 여기 발전에 쓴 에너지 석탄, 석유 어디서 온 거죠? 석탄, 석유는 과거 식물들이 썩은 거죠. 이렇게 석탄, 석유가 된 거죠. 이 식물들은 결국 어디서 에너지를 얻었어요? 과거 태양으로부터 얻었죠. 그러니까 결국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왔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5번. 자, 손실전력. 요거 질문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그 공식 정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공식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두 가지 공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V는 IR, 즉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자, 그 다음 요 공식 하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쓰이는 게 P 송전. 그러니까 전달하는 전력, 송전하는 전력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V 송전, I 송전.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VIP 이렇게 외우기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송전 전압 곱하기 송전 전류. 자, 그리고 손실은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손실 전력은 우리가 I 제곱 R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여기 어디서 왔다고 했죠? 여기서 V를 이렇게 대입해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게 좀 헷갈리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도 그러면은 전압을 높이면은 이거 씩 정리하면은 VI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V 높이면은 결국 손실 전력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헷갈리고.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전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전달하려는 전력이 있는데 똑같은 양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하면은 손실을 좀 덜 시키느냐.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고 하는 양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가정에다가. 그때 100만큼 가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그럼 99, 1만큼 소모하고 99를 보내냐, 아니면은 똑같이 가정에 10을 손실하고 90을 보내냐. 자, 어떤 게 손실 많이 일어나는 거죠? 10이 손실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다? V를 키우면은 여기서 V가 커지면은 같은 양의 양을 충전해야 되니까 I가 줄어든다는 거죠. 흐르는 전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흐르는 전류 양을 줄이면은 그걸 제곱하게 손실되는 양도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를 아래 걸 지워야겠다. 아래 걸 지우고, 자, 여기다가 풀어봅시다. 자, 송전선을 통하여 P0의 전력을 전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게. 근데 보내는 동안 손실 전력이 0.2 P0였다. 즉 100만큼 보내면 20 버리고 80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전기 저항을 R을, 이게 저항이죠. 전기 저항을 2분의 1 R로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전압을 4V로 높이면 그때 얼만큼 손실되느냐. 지금은 20만큼 손실되는데 얼만큼 손실되냐.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식을 대입하면 되죠. 근데 전압이 4배로 되면은 전류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압이 4배가 되면 전류가 4분의 1 I가 된다고요. 식에 대입하면은 P 손실은 4분의 1 I의 제곱 같이 붙겠죠? 곱하기 2분의 1 R 하면은 4, 4, 16. 32죠? 맞나? 맞죠? 32 I제곱 R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거에, 자, 선생님 얼굴 없어도 되는데 괜히 여기 넣어갖고. 원래 거에 3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죠. 원래 얼마였죠? 0.2P0였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0.2면 10분의 2잖아요. 약분하면 160분의 1 P0가 되는 거죠. 정답은 1번. 이 식 꼭 기억해야겠죠? 자, 변압기. 자, 변압기도 또 어려워요. 변압기 여기서는 어떤 공식이 나오죠? N부터 나오나 교과서에? N1분의 V1은 N2분의 V2. 자, 여기서 N은 뭐죠? 가문수. V는 전압. 이게 여러분 많이 해야 외워져요. 선생님도 처음부터 외운 게 아니에요. 많이 풀다 보니까 외워진 겁니다. 많이 풀어보세요. 자, 이것도 직접 꼭 풀어보세요. 이 문제도. 자, V1 대 V2, I1 대 I2. 자, 일단 전압은 너무 쉽죠? 왜냐? N1 대 N2. 1번 코일은 1000번 감고 2번 코일은 2000번 감았죠? 그러니까 V1 대 V2도 얼마겠어요? 1 대 2가 되겠죠. 왜냐면은 1000번 대 V1은 2000번 대 V2. 그러니까 이게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V1은 V2. 즉 V1이 절반이죠. 0.5라면 얘가 1이죠. 곱하기 2가 되니까. 즉 V2 대 V1은 2 대 1. 1 대 2. 1 대 2가 되겠죠. 1 대 2. 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 어디 갔지? 여기, 요식. 자, 요식 보면은, 자, 같은 전력을 보내는 거잖아요. 같은 전력을. 왼쪽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같은 도선 내에서 작용하는 거고, 여기서는 같은 도선이 아니죠? 그리고 전력이 정해져 있죠, 전력을 보내는 거니까 요 송전 전력을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되고, 자, 같은 전력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이 커지면 오히려 전류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반대로 돼요. 1 대 2는 2 대 1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두 개 곱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V1 곱하기 I1이 V2 곱하기 I2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V가 1 대 2니까 얘는 2 대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어떤 변압기를 나타내는 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이 요거 쓰는 거예요, 요거. 자, 전자기 유도. 자, 이 원리에 관한 거는 선생님 설명 안 했었나?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뭐 방향은 상관 안 해도 돼,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그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나의 자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자기장에 의해서 또 뭐가 유도된다? 여기에 전류가 유도된다. 그리고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는 교류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왔다 갔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 사인 곡선 배웠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얘도 전류가 계속 변하고 그 덕분에 전자기 유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기 유도의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고 교류의 전압을 바꿀 수 있다. 교류 전압 바꿀 수 있죠. 요거 공식. 자, 전력이 같다고요. 왜냐? 얘가 보내는 게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내가 해준 만큼. 그리고 여기서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 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전압은 2차 코일보다 높다. 1차가 높아요? 2차가 높아요? 자, 2차가 4배 더 감았다면서요. 그럼 4배 더 감았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전압이 더 높겠죠. 2차가 더 전압이 1차보다 높겠죠.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세다. 전류는 어디가 세요? 전압은 2차가 세지만 전류는 반대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어디 갔어? 요 공식에 의해서 자, 전류는 1차가 2차보다 크겠죠. 4배 크겠죠.
자, 다음 변전소. 자, 전압을 2배 전압으로 송전한다. 너무 쉽죠? 어떻게 아까 얘기했죠?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전류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전류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공식을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그냥 P 손실은 I제곱 R이라고 했죠? 그리고 P 송전은 VI라고 했죠? 자, 그럼 요거를 고쳐주는 거예요. I는 V분의 P 송전 대입해 주세요. 그러면은 V제곱분의 P 송전 제곱 곱하기 R. 자, 송전하는 양 똑같죠? 전력 동일한 전력 똑같죠? 저항도 같은 전선이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V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2배 높였으니까 2배 전압으로 했으니까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됩니다. 자, 소비지로 전달되는 과정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에 만들어낸 전력은 다 상관없습니다. 전력에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전압을 높여줍니다. 전압을 높여서 송전해버려요. 왜? 그쵸.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하려고? 손실 전력을 낮추려고 전압을 높여서 보내고, 근데 소비지, 우리 집에서 막 2만 볼트, 3만 볼트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낮추죠. 전압을 다시 낮추죠. 몇 볼트까지? 220볼트까지 낮추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몇만 볼트, 막 피카츄? 10만 볼트. 10만 볼트까지 안 하나? 자, 어쨌든 10만 볼트는 좀 오버하고 한 7만 볼트까지 높인다는 거죠. 송전선에 전달할 때. 자, 발전소 A의 변압기에서는 전압을 높인다. 발전소 A에서는 전압을 높인다. 맞죠?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모두 소비지로 전달된다. 아니죠. 왜? 손실 전력이란 게 있잖아요. 중간에 없어진다고요. 변전소 B에 있는 변압기의 2차 코일이 1차 코일보다 감수가 많다. 자, 이거 전압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압을 낮추려면 요거는 전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전압이 왜 높아져요? N1분의 V1은 N2분의 V2. 자, N1이 100개고 N2가 만약에 10,000개다. 그러면은 전압이 어떻게 돼요? 100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수 어디가 많아야 돼요? N1이 많아야겠죠. 1번 코일이 많아야겠죠. 2차 코일이 1차 코일보다 많다. 맞죠? 2차 코일이 많아야지. 아니지. 미안합니다. 반대로 읽었네. 2차 코일이 적어야죠. 그러니까 1차 코일이 10,000개. 2차 코일이 100개. 100번. 그래야지 100배 줄여줄 수 있죠. N1분의 V1은 N2분의 V2. 즉, 10,000분의 V1은 100분의 V2. 이렇게 하면 V를 줄여줄 수 있죠. 10,000볼트에서 100볼트로 줄여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1차 코일이 더 많이 감아야겠죠. 1번. 자, 그 다음. 몇 문제 안 남았네요. 영상 금방 끝나겠네. 자,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일단 보면은 변압기는 전자기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이용한다. 맞고, 송전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 높아진다. 그럼 뭐하러 전압을 높이겠어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면은 여기서 손실 전력을 어떻게 한다? 낮출 수 있다. 전압을 높이면 손실 전력을 낮출 수 있다. 주상변압기 1차 코일의 감은수는 2차 코일보다 작다. 주상변압기 여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10,000볼트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00볼트를 100볼트로 낮춰야 돼요. 220볼트지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차는 10,000번, 2차는 100번 감아야 되죠? 1차 코일의 감은수는 2차 코일보다 많죠? 틀립니다. 간단하죠? 자, 요 선생님이 답 처음에 잘못 올렸어요. 요것도 잘못돼 있나? 선생님 고쳤나? 고쳤네요. 요거 16번에 1번이에요, 정답. 3번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아까 공식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P 손실은 i제곱 R. 자, i가 PA 같은 경우는 PA 손실 같은 경우는 2분의 i의 제곱 곱하기 R이고 PB 좀 낮추. PB 손실은 아이고 여기 안 지워지네. B 손실은 i제곱 R. 그 다음 PC 손실은 2i의 제곱 곱하기 R. 자, 어떤 게 제일 크죠? 손실 전력? 요게 크죠? 요거. 그래서 PC가 제일 크고 PB, PA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조금 문제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왜냐면은 이 저항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풀 수 있었던 거죠. 저항을 일정하게 놓고. 근데 저항이 같으면은 전압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V는 IR이라는 더 근본적인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식에 해당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이 요 전류와 전력만 본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요거. 송전 전류와 전력. 선생님이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어쨌든 뭐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답은 1번. 자, 그 다음 자, 두 문제 남았네요. 자, 그림은 인류의 에너지 자원의 사용과 앞으로 전망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조금 이상해. 선생님도 이상해요. 왜냐면은 일단 이 전기 자체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에너지 자원? 질문한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도 고민을 해봤는데 에너지 자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에너지 자원. 전기는 생산품이죠. 에너지 가공을 한 거죠. 자원을 가공해서 2차 에너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좋습니다. 일단 넘어갑시다. 자, 미래로 갈수록 지구의 에너지 사용량은 줄어든다. 점차 늘어나겠죠. 인류가 점점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자,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발전량은 점점 늘어난다. 아니죠. 점차 어떻게 됐어요? 석탄이 처음에는 요만큼 소모했었는데 점차 늘어났죠. 석탄은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합니다. 석탄이 줄어들만 하니까 뭐가 늘어나요? 석유가 늘어나죠. 심지어 뭐가 늘어나요? LNG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 여기 2020년에 살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것도 조금 그래프가 그냥 하나의 어디서 갖고 온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냥 예상에 불과하죠. 근데 미래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만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우리 에너지 자원이 되게 많아졌어요. 일단 당장 우리 세대에는 쓸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석탄, 석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뭐가 생겼죠. 이렇게 뭐가 셰일가스가 생겼죠. 뭐 좋습니다. 이거는 점차 늘어난다. 아니지. 배출하지 않는 발전량 점차 줄어들죠. 인류가 주로 사용한 에너지원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그쵸? 석탄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LNG. 디귿. 이거 맞나, 이거? 이거 니은. 이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보면은, 문제가 참 좋습니다. 봅시다. 일단 이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보자면, 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순으로 발전했고, 화석연료가 점점 줄어들고, 전기에너지 사용이 늘고 있다. 자, 일단 화석연료가 줄어드는 건 맞죠?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아니지, 증가하다 감소하는 거죠. 화석 연료니까 증가하다가 지금 점차 주춤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자리를, 이 증가분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쵸.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라 불리는 태양광, 뭐 수력 이런 에너지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미량에 불과하고 대부분 뭐가 차지했어요? 원자력이, 그러니까 핵 발전이 대부분을 차지했죠. 이 증가분을. 그렇기 때문에 주춤한데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너무 경제 얘기인데, 원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천연가스 뿐만 아니라 지금 셰일가스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 화석연료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선생님이 이 문제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볼 걸 그랬네. 한번 당연히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틀렸습니다. 선생님이 틀렸네요. 선생님이 틀렸네요. 이 문제에 의하면 4번이 정답입니다. 또 틀렸네. 4번이네요. 자, 근데 이거 자, 좋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네요. 점차 늘어난다. 뭐 그러네요. 원자력 자체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 않는 물질을 배출하는 발전량, 원자력 발전을 말하는 거네요. 그리고 요 얘기는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00년대 이후라고 해줘야 좀 더 정확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 선생님 미리 풀어보고 올릴 걸 그랬네요. 어쨌든 미안하고요. 요거 문제에 의하면 요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애매하게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지금의 셰일가스 혁명을 예측하지 못했겠죠. 당연히 얼마 안 됐으니까 2018년인가 시작됐으니까 그걸 예측하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요렇게 보인 거고, 이 전기 증가량 부분에 있어서는 핵 발전을 얘기하는 거네요. 핵 발전 플러스 약간의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니은디귿이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양방향 통신. 자, 이거 별표 풀어보세요. 전력 낭비 줄이는 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생산지와 여기 소비지. 자, 생산량과 소비량 어떤 게 크죠? 생산량이 크다고요. 왜냐면은 요만큼 생산해서 요만큼만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버려요. 당연히 저장을 하면 좋겠지만 저장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리는 양을 줄이고 생산량과 소비량을 맞추자. 이런 게 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합니다. 지능형 전력망. 양방향 통신. 서로의 통신을 통해서 생산량과 적정량을 적절하게 맞춘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은 거를 요거를 최대한 낭비하지 않게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선생님 이 문제는 조금 당황스럽네요. 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직접 풀어보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애매하게 내진 않을게요. 딱 떨어지게 문제 낼 테니까 너무 그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